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는 계속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상을 살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이 어떤지를 살펴보고 조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삶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도가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제가 선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은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분을 욕보이기 위해서 상을 제가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관상이 좋은 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한 인생도 없고 완벽한 관상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냐, 그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이분은 2013년도에 47살이었습니다. 원래는 직업이 변호사였는데 이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상에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상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보이십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 나는 상이 괜찮게 보인다. 나는 어디가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다 느끼실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의 상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번에 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코가 휘었죠? 휘었습니다, 코가. 코는 우리 얼굴 중에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는 자기 자신입니다. 왜 코를 자기 자신으로 보냐면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이렇게 세 등분하게 되면 이마가 하늘이죠. 그리고 여기는 하늘의 반대는 땅이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사상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자기 자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는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죠. 코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눈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고 입을 이렇게 가리키지 않죠. 코를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코를 자기 자신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는 재배궁이라고 합니다. 재배궁. 재물하고 비달이라는 뜻이죠. 재물하고 비달이 많은 것은 부자죠. 그래서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를 이 코로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코가 반듯하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고 코의 세력이 좋은 게 그게 재물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배궁은 천창, 지고, 금각, 콧구멍, 정조 이 모든 게 다 재배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배궁 하면 일반적으로 코만 재배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천창이라고 했죠?
이 부분이 천창입니다. 관자놀이. 이 부분이 천창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지고. 지고는 이 부위죠. 턱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고가 튼실해야 됩니다. 이 천창이 튼실하고 이 지고가 튼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갑. 금갑은 콧방울입니다. 콧방울이 튼실해야 됩니다. 살집이 있고 이렇게 올려붙은 콧방울 있죠? 이런 콧방울이 제복이 있는 콧방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힘이 있고 살집이 좋은 게 좋은 금갑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콧구멍, 정적, 콧구멍 입구, 이게 모두 재배꼽입니다. 이게 좋아야지 정말 돈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례자 한번 보십시오. 일단 콧대가 휘었고 콧구멍이 보입니다. 그리고 콧방울이 힘이 없어 보이죠? 이런 콧방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복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콧대가 휘면 삶의 부침이 많습니다. 평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운세가 약합니다. 이 코는 중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와 관골이 약하게 되면 중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골은 46세, 이 왼쪽 관골이 46세, 오른쪽 관골이 47세죠. 그래서 코가 튼실하고 관골이 좀 솟아야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자는 코에 문제가 있고 관골도 약하죠. 들어가 있습니다. 관골은 좀 솟아야 됩니다. 왜 솟아야 되냐면 이 관골은 산에 비유합니다. 산은 솟아있죠. 그러한 의미로 관골이 솟아야지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솟은 것은 불길합니다. 코는 중년의 운세를 살핀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년의 운세를 볼 때는 코를 반드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코는 또 의지력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운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의지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반듯하고 코의 세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살집이 좋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의지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례자는 지금 이 중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눈도 썩 좋은 눈이 못 됩니다. 남자 눈은 좀 이렇게 가늘면서 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심과 정이 반듯해야 되고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눈을 봤으니까 눈썹도 살펴봐야 되죠. 제가 세트 개념으로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7세뿐이 안 먹었는데 눈썹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얇죠, 굉장히. 이런 눈썹은 결코 좋은 눈썹이 못 됩니다. 그래서 눈썹을 살펴볼 때 이 육캠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가지 해로운 눈썹이라는 뜻이죠. 이것에 준해서 눈썹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눈썹이 지나치게 검기만 하다. 눈썹이 굉장히 검은 분들이 계시죠? 아주 검게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검 때 윤택해야 됩니다. 약간 광채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눈썹은 초목에 해당됩니다.
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해야지 좋은 것입니다. 눈썹이 흩어져 있다. 눈썹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분처럼 흩어져 있죠.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눈썹이 서로 맞닿은 모양. 이것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눈썹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썹과 눈과의 거리가 가까워 눈을 누르는 모양.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썹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길고 눈보다 길어야 되죠. 근데 눈이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는 분이 계시죠. 마치 눈썹이 눈을 누르는 듯한 이런 눈을 아반이라고 합니다. 누를 앞자죠. 이렇게 가까워 눈을 누르는 모양을 하고 있는 눈썹도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눈썹이 거슬러 나 있다. 눈썹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근데 이렇게 거슬러 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눈썹도 좋지 못하다. 그 다음에 눈썹이 빠지고 없다. 이런 눈썹이죠. 결코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것은 왜 이 눈썹을 좋지 않게 보냐면 이 눈은 정신이 노는 집입니다. 이 집을 보호해야 될 눈썹이 이렇게 빠지고 없게 되면 이 눈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집이 눈이고 이 지붕이 눈썹입니다. 이게 빠져 없다 그러면 집을 보호하지 못하죠. 그러한 이치로 눈썹은 항상 수려하고 눈보다 길어야 되고 눈썹이 한쪽 방향으로 나야 되고 눈을 누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회미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는 굉장히 좋은 이마입니다. 그리고 이마는 초년을 보는 것이죠. 초년에 좋았다가 갈수록 상이 안 좋은 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상을 알았다 그러면 좀 조심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죠. 저 역시도 잘못하고 실수합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수나 잘못을 많이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과거나 현재나 미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좀 잘못을 하고 실수했더라도 현재에 잘하고 미래에 더 잘한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늘은 성공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례자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관상은 마음에 따라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